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일홍입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 실력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오신 거 맞죠? 같이 하셔야죠. 자, 이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25년 경찰 1차 문제고요. 신체자유, 명확성 원칙, 요거 최신 판례를 위주로 해갖고 또 박스 문제로 한번 내봤는데 개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합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조합하면 되는데 이 개수 문제는 다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 마지막으로 몰아놔서 맨 뒤에 푸는 게 좋아요. 미리 시간 많이 잡아먹어갖고 뒤에 문제 찍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개수 문제 뭐 잘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개수 문제 나오면 뒤로 밀고 나머지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요?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명확성 원칙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죄형 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나오면 다 봐야 되니까요. 좀 볼게요. 명확성 원칙. 어차피 법치주의 원칙이죠. 헌법상 지도원리 여기에 근거해서 지도원리 원칙, 지도원리 여기에 근거해서 자 법치주의 원리. 자, 법치주의 원리야 가장 일반적인 헌법상 지도 원리인데 이 법치주의 원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법치라는 말 자체가 법률에 따라 권력자의 지배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권력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또 법치 국가. 그러면 법치 국가 그러면 국가는 법대로 움직인다. 국가 권력은 법대로 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해갖고 조금 용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법치 행정. 그러면 요거는 더 좁은 영역, 국가 안에서도 행정 영역의 법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행정 영역이 아니라 자, 범죄 영역, 형사 영역, 법원 영역이라면 자, 법치 행정이란 말 대신 이런 말을 써요.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이게 조세행정에 그것도 법치행정 안에서도 조세행정에 관해서는 조세 법률주의 이런 말 법률주의, 죄형 법정주의, 법치행정, 법치국가, 법치. 자, 전부 다 법률에 따라서 국가작용을 행사한다는 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 그러면 법률만의 법규 창조력. 자,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자, 이거 독일에서 처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오토마이어 아저씨, 오토마이어가 이분이 독일에서 이렇게 정립을 하셨고 이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게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한 건 이거는 중고등학교 보통 수학 능력을 가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도 있고 법규 명령도 있다 보니까 법률이 유일하다라는 법규 창조력은 점점 실익이 떨어지고 법률 우위 원칙은 국가 작용 내부에서 하던 국민에게 외부적 작용을 하던 국가는 사경제 주체를 하던 법률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실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로 뭐 어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건데 라는 게 중요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죄와 형에 관한 침익적, 조세에 관한 침익적 이런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침익적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부담적 영역이라고도 같은 말 쓰고 요에 반해서 수익적, 수혜적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법치주의의 정도 차이가 여기는 여기는 약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겠죠. 약 이렇게 좀 다르다. 그래서 법치주의 정도, 법률에 마련해야 될 법률 유보, 요거죠.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를 두세요라는 요 법률 유보는 그 정도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도 차이는 강약으로 다르다. 그 중에 죄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처럼 국민과의 관계에서 침익적 영역은 조금 더 엄격성을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을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특히 이게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법률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선을 넘지 마. 그러면 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선을 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선도 아직 그어놓지도 않는데 선을 넘지 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유보, 법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작으로 그래서 넘지 마, 위반하지 마.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 우위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우위는 반드시 법률이 먼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이기 때문에 이걸 단계 이론이라고도 단계 논리라고도 합니다. 단계 논리.
법률 위는 단계 논리고요. 법률 유보는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야 내가 넘지 말지. 네가 만들어야 내가 선을 넘지 말지. 이런 거 뜻이에요. 법률 유보. 그러면 법률을 이제 입법부가 입법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게 제한입법이든 형성입법이든 특히 형성입법 같은 경우는 제한입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뚝 나눠서 장래 또는 계속되어 오는 계속 진행 중. 그러니까 얘는 법을 탁 만드는 순간에도 하고 있고 장래 앞으로 법을 적용하는 순간에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으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래, 장래 객관적 측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으려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 이걸 준수해야 되고 또 위임입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한 전문입법을 보충하면 되고 거기다가 명확한 원칙을 지켰다 해서 당연히 내용적으로 과잉을 한 건 아니,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건 아니잖아요. 과잉금지 원칙도 준수하셔야 돼요. 따라서 장래 내용에 관해서 명확성은 정도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침익적인 거하고 수익적인 걸 볼 때 침익적인 걸 더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죠. 그 다음에 내용상에서는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무단주차는 명확해요. 4만 원 과태료 누가 봐도 과잉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주차 명확해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누가도 뭐라고 그래요? 명확하지만 너무 심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래 측면 그 다음에 과거 정당한 신뢰 있는 자 신뢰가 이미 형성된 자의 권리는 이제 와서 법률을 만들어서 거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되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법을 만들어서 깨면 안 된다. 소급 입법은 금지죠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러죠. 이거는 정당한 신뢰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로 올라가는 시간적 한계로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거요 주관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 측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유보할 적에 장래의 객관적 측면과 과거의 주관적 측면을 모두 다 정확하게 잘 준수해야 이 법률은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중에 오늘 문제가 바로 명확성 원칙이고요. 위임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임도 개별 구체로 위임을 하셔야 돼요. 개구위임. 그래서 포괄 위임은 안 된다. 이렇게 꼭 정리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에서 나올 때 특히 명확성 원칙은 단순 암기사안인데 최근 판례였어요. 분명히 최근 판례도 좀 보셔야죠. 자, 문제 보면서 볼도록 할게요. 명확성 원칙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 분명히 여러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이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이게 정말 복잡해. 내가 하나만 하기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동화 계획을 짜서 전문가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파이낸셜 전문가니까 자동차, 화물차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고 건물 이렇게 갖고 수익을 남기고 그다음에 배는 이런 식으로 운반해서 수익을 남기고 여러 가지 자산에 관한 계획을 쫙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거 당연히 이건 투기 또는 이거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처벌하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건 일반 국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성 원칙의 일반 국민 입장에서라는 일반 국민은요 그 분야에 알겠죠? 자산 유동화 계획을 짜는 그 분야에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정말 서민들의 기준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따라서 그쪽 분야에서는 이거 딱 들은 순간 다 알아요. 야, 그거 왜 계획에 따르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에 처벌해야지! 라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거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자, 1번 기억은 맞고요. 니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 작성죄 배수 벌금 규정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정액 50배, 정액 5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게 뭐 2배에서 5배, 10배에서 50배 이러면 합헌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위반했어? 정액 50배. 무조건 5배? 이러면 위헌이에요. 따라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5배, 10배에서 5배? 아예 관계없어요. 10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최소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배에서 50배, 2배에서 5배, 판례 사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반하지 않아요. 이것도 최근 판례고요. 외부 감사에 관한 판례였어요. 디귿, 대통령 영이 정해질 구체적 소음 기준.
기준, 대통령 영역에 위임을 했다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명확성은 그 용어 자체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니까요. 위임을 할 때는 개별구체적 위임, 포괄위임이 안 되는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이거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활소음 이상 나오는 소음이라는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보통 이래요.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생활소음 이상 나는 거. 그럼 생각해 볼게요. 공항 근처 생활소음 이상 나잖아요. 손해배상 갑니다. 사격장 근처 생활소음 이상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갑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은 서로 그 정도는 소리는 해야죠. 하지만 집에서 축구를 해요. 집에서 야구를, 그건 생활소음 이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소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가야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형법정지 위배되지 않습니다. 리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이걸 낙선, 당선,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선거운동. 근데 이 낙선, 당선하는 선거운동을 비방이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 비방은요 허위 사실로도 비방이고 진실한 사실로 해도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좋아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허위 사실, 진실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확성에는 반하지 않는다. 단 우리 허위 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비방이라는 걸로 처벌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허위사실로 비방을 하는 순간 허위사실로 공표를 한 범죄 2번 처벌받잖아요.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명확성 원칙엔 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아하, 여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벌써 틀렸네요. 명확성 원칙엔 반하지 않지만 끝까지 아셔야죠. 뭐에 반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최근 판례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아마 리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래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틀린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은 1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하셨어요. 단순히 명확성 원칙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요인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내일도 달려봐야죠.